지문 유형에 따른 전략적 독해 다섯 번째 실험 상황 제시형 지문입니다. 실험 상황 제시형 지문은 글의 앞부분에 어떤 실험적 상황이 제시됩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있겠죠? 실험 대상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서로 다른 반응의 결과,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와 같은 내용이 전개되는 유형의 지문입니다. 글 전체의 구조로 보았을 때 글의 앞부분에 실험 목적이 제시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가? 바로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문장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험 대상, 그리고 방법이 언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험 대상, 누구 혹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실험 방법은 어떠한가?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문장을 읽으세요. 피실험자의 서로 다른 반응이 그 다음에 전개됩니다. 대체적으로 A군, B군 서로 대조되는 실험 대상자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실험 결과와 결론이 제시됩니다. 이때는 피실험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의 이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 이러한 것들이 전개됩니다. 실험 상황 제시형 지문은 요약 문제와 연관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피실험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험 상황 제시형이 어떻게 전개되는 지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6월 모의고사 고1 24번 문제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Near an honest box in which people placed coffee fund contributions, researchers at Newcastle University in the UK alternately displayed images of eyes and of flowers. honest box, 정직 상자.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니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상자 안에 people placed coffee fund contributions, place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일 것 같으네요. put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어디에 놓다, place는 위치시키다 이 말이죠. 어디에 놓는 거, 위치시키는 거, 무엇이 전제됩니까? 어디에, 이와 같은 장소 개념의 표현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put이나 place 다음에 장소 부사구를 찾아보세요. 문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문장 볼까요? Put the plates all together in the sink. 접시를 모두 설거지통에 넣어라. put이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 나와 있죠?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습니다. The letter was placed on the table an hour ago. 그 편지는 was placed, 수동태로 되어 있죠?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 즉 어디에 있었다. 장소 부사구 찾아줘야 됩니다. 어디? on the table, 탁자 위에. 1시간 전에 탁자 위에. put이나 place가 나오면 장소 부사구를 찾으세요. place가 나와 있습니다. 장소 부사구. 이 위치가 바로 장소 부사구가 되는 거죠. 안에서도 박스 안에 사람들이 coffee fund contributions, contribution, 기부 혹은 기부금 이러한 뜻이죠. coffee fund contributions, 커피값 기부, 커피값 기부를 위치시키는 honest box. 이제 뭔지 알겠죠? 커피값 기부금을 넣어두는 자선 상자입니다. 보세요. near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뭐뭐 근처에, 뭐뭐 가까이에. 문장의 주어를 보세요. researchers, 연구자들은. 영국에 있는 뉴캐슬 대학의 연구자들은 동사는 displayed, 전시했다. alternately, 교대로 번갈아 이 말이죠. 무엇을 전시했습니까? images of eyes and of flowers. 눈의 이미지 그리고 꽃의 이미지, 이것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전시했다. 왜 전시했습니까? 어떤 것을 전시했을 때 보다 많은 기부금을 사람들이 내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시를 했던 거죠. 이쪽 부분 보세요. 눈의 이미지가 전시되는 모든 주 내내
bigger contributions. 보다 큰 기부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during the weeks when flowers were displayed. 꽃의 이미지가 전시되었던 주 기간 동안보다. 이쪽 부분은 실험의 결과죠. 우리가 핵심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눈의 이미지가 전시되었을 때 보다 많은 기부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됩니다. Over the 10 weeks of the study, 연구를 진행하는 10주 동안에 걸쳐서 contributions during the eyes weeks were almost 3 times higher than those made during the flowers weeks. 눈의 이미지 주간 중에 기부가 거의 3배나 더 많았다. 무엇보다 those made during the flowers weeks. 꽃 이미지 주간 중에 이루어진 기부보다. 그 앞문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부분이죠.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실험사항 제시형 지문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실험 목적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가? 그리고 실험 대상과 방법이 언급됩니다. 누구,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실험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보다 많은 기부를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눈의 이미지를 전시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기부를 했다는 거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 글 다음에 전개들이라고 하는 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문 볼까요? 실험 결과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t was suggested that 이하 사실이 시사되었다. that 이하 사실만 보면 됩니다. The evolved psychology of cooperation is highly sensitive to subtle cues of being watched. evolve, 진화하다, 발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진화된 협동심리. subtle, 미묘한이라고 하는 뜻이죠. cue라고 하는 것은 단서 신호 이 말입니다. being watched, 관찰되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 즉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 그와 같은 미묘한 신호에 대단히 민감하다. And that the findings may have implications for how to provide effective nudges toward socially beneficial outcomes. beneficial, 유익한이라고 하는 말이죠. outcome, 결과, 성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익한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인 권유를 제공할 수 있는지, 즉 효과적인 권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암묵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글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선상자에 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한 실험이었죠. 실험 결과는 꽃의 이미지를 전시한 주간보다 눈의 이미지를 전시한 주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being watched,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협조 심리를 이끌어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Eyes, secret helper to make society better. 사회를 보다 더 좋게 만드는 은밀한 조력자. 무엇? 바로 눈, 시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죠. 5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실험 상황 제시형 2018년 6월 모의고사 고2 40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The wife of American physiologist Hudson Hogland became sick with a severe flu.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일이죠. 문장의 주어는 wife. 동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became이 되겠죠. physiologist, 생리학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의 생리학자 허드슨 허글랜드의 아내가 became sick, 병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까? severe, 심한, 가혹한. flu라고 하는 것은 독감입니다. 심한 독감으로 병이 들었다. Dr. Hogland was curious enough to notice that when he left his wife's room for a while, she complained that he had been gone for a long time. 닥터 허글랜드는 뭐뭐 할 정도로 호기심이 있었다. 즉 상당한 호기심이 있어서
투부정사 이하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한 호기심이 있어서 닥터 호글랜드는 대단히 호기심이 많아서 데디아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데디아 사실. 데디아 자체가 종속절입니다. 종속절에도 종속절 주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whenever에서부터 for a short while 여기까지 괄호를 해두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종속절의 종속절입니다. 그가 for a while for a short while 잠시 동안 아내의 방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뭐라고 불평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가 자리를 비웠다고 불평했다. In the interes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조사, 탐색 이러한 뜻입니다. 과학적인 조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he asked his wife to count to 60 with each count corresponding to what she felt was 1 second while he kept a record of her temperature. 이 문장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ask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ask 함께 보겠습니다. ask 다음에 사람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질문하다 이러한 뜻이죠. 간접 목적어 사람이 문장 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of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서 간접 목적어를 문장 뒤로 보내게 됩니다. ask 사람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때는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for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for는 전치사니까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다, 요청하다.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May I ask you some questions?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ask, 사람, 그리고 직접 목적어 some questions, 질문하다. 간접 목적어 you를 문장 뒤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of를 써서 나타내게 되겠죠. May I ask some questions of you? 다음에 ask 보세요. 사람 나오고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가 뭐뭐하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다. 내가 책상을 옮기다, 그녀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다. 의미 파악되겠죠? I asked him for help. ask와 for가 함께 쓰였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부탁하다, 요청하다. He asked for the wage increase. 목적어 없이 ask for만으로도 무엇을 요청하다, 요구하다, 부탁하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 문장 보세요. ask 나와 있습니다. 사람 나와 있죠? 그리고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카운트하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다음에 correspond라고 하는 표현 나오는데요. 무엇에 상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니 to와 함께 쓰인 단어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에 상응하는 각각의 수 세는 것과 더불어 즉 무엇에 상응하는 수를 세면서 60까지 세어달라고 그가 그의 아내에게 요청했다, 부탁했다. What she felt was 1 second. 자, 이 부분에서는요. she felt를 괄호해 놓고 보세요.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녀가 느끼기에 1초인 것에 상응하는 수를 세면서 60까지 세라고 요청했다. 와우! 그러는 동안에 he kept a record of 무엇을 계속 기록했다.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temperature, 체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는 동안에 그는 그녀의 체온을 계속 기록했다. His wife reluctantly accepted, and he quickly noticed that the harder she was, the faster she counted. 그의 아내는 마지못해서 승낙했고, 그리고 그는 금세 데디아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데디아 사실, the harder she was, the faster she counted. 그녀의 몸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그녀가 더 빨리 센다는 것. 즉,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녀가 더 빨리 수를 센다는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세요. 닥터 허글랜드는 잠깐 동안 아내의 자리를 비웠는데도 아내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가 자리를 비웠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입니까?
아내가 일처라고 여기는 것에 상응하는 수를 세면서 60까지 세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실험 상황이 됩니다. 실험 상황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녀가 더 빨리 수를 세웠다. 바로 그것이 실험의 결과가 되겠죠. 다음에는 for instance 하면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When her temperature was 30 degrees Celsius, for instance, she counted to 60 in 45 seconds. 그녀의 체온이 섭씨 38도였을 때 그녀는 45초 만에 60을 세웠다. 즉 45초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허글랜드의 아내는 1분이 흘렀다고 여겼던 거죠. He repeated the experiment a few more times. 그는 좀 더 많은 실험을 반복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웬이야입니다. When her temperature reached 39.5 degrees Celsius, she counted 1 minute in just 37 seconds. 마찬가지로 종속절 속에 종속절과 주절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 괄호로 묶어두면 되겠죠. 종속절의 종속절입니다. 그녀의 체온이 섭씨 39.5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불과 37초 만에 1분을 세웠다. 즉 60까지 세웠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에 대해서 닥터 허글랜드가 생각한 내용이 마지막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The doctor thought that his wife must have some kind of internal clock inside the brain that ran faster as the fever went up. 의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내가 두뇌 속에 some kind of 일종의 internal clock, 내부의 시계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어떤 내부의 시계입니까? Ran faster as the fever went up. 열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빨라지는 내부의 시계.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열이 올라가면서 점점 빨라지는 내부의 시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상통합니까? 바로 이 문장과 상통하게 되는 거죠. 실험 결과와 상통합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허글랜드 박사의 조사의 결과는 대디아 사실을 보여준다. 대디아 사실 His wife felt blank time had passed than actually had as her body temperature blank. 그녀의 체온이 어떠어떠하게 됨에 따라 실제보다 어떠어떠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느꼈다.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쪽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녀가 더 빨리 수를 세웠습니다. 수를 빨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을 긴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녀의 체온이 올라감에 따라 실제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흘렀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렇다면 빈칸 A에 들어갈 말은 실제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여기는 거죠. more time입니다. 어떠함에 따라? 그녀의 체온이 올라감에 따라. 여러분들은 1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상황 제시형 2019년 4월 모의고사 고3 40번 지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verbal rehearsal improves our memory. 대디아 사실이 널리 믿어진다. 대디아 사실 보시면 verbal, 언어의, 말의 이러한 뜻이죠. rehearsal, 연습입니다. 즉 언어적인 연습이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은 널리 믿어진다. However, an experiment by Schuller and Angster-Schuller suggests that is not the case. However가 나와 있습니다. 앞문장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죠. 무조건 세모 표시해 두세요. 앞문장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문장의 내용, 바로 언어적인 연습이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언어적인 연습이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한 내용이 전개되겠죠. 스클러와 앵스트러-스클러의 실험은 That is not the case.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suggest,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대절에서 주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생각합니다. suggest,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suggest는 제안하다의 의미로 쓰일 때 대절에서 주도 플러스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런데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는 주도 플러스 동사 원형이 아니라 직설법을 씁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She suggested that we should attend the party. 그녀는 우리가 파티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suggest, 제안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대절에서 주도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주도 생략하고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에 과거가 되어 있다고 해서 대절에서 시제일치에 맞춰 과거를 쓰면 옳지 못한 표현이 됩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The fact that he wrote a letter to her suggests that he knew her. 그가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는 사실이 그가 그녀를 안다는 것을 암시한다, 시사한다.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닙니다. 암시하다, 시사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때는 직설법을 씁니다. 즉 시제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should know 이렇게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suggest 나와 있습니다. 대절에서 is가 쓰였죠. 다시 말하자면 suggest가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러한 뜻으로 쓰였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나온 문장은 언어적인 연습이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하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 다음에는 언어적인 연습이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거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Participants in the study watched the film of Lovely where they saw bank robber's face. 바로 그 실험에서의 참가자들은 어떠한 영화를 봤습니다. 어떤 영화? 강도 영화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영화에서 참가자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bank robbers, 은행 강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 실험에는 피실험자 두 집단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experimental group, 두 번째는 the control group, 통제 집단. 문장 보겠습니다. The experimental group of the participants then gave as detailed a description of the face as they could for 5 minutes while the control group did something unrelated. 문장 구조의 측면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as 그리고 as입니다. as 원급 구문이죠. 원급 구문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s 원급 as 구문은 모자 씌우기와 같습니다. 원래 문장에서 as 부분을 빼고 해석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as 부분을 덧붙이면 됩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She is as beautiful as her sister. 이 문장에서 as 이하를 빼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She is beautiful. 이 문장이 남겠죠. 그리고 as 이하 부분, 그 부분을 덧붙이면 됩니다. 그녀는 예쁘다. as her sister, 그녀의 언니만큼.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녀는 그녀의 언니만큼 예쁘다라고 하는 문장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I can run as fast as Tom. 여기에서도 as 그리고 as 이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달릴 수 있다. 이제 덧붙이면 됩니다. Tom만큼 빨리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Tom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I cannot dance as well as the girl. I cannot dance well. 이것만 해석해주면 됩니다. 나는 춤을 잘 출 수 없다. 이제 덧붙이면 됩니다. 그 소녀만큼. 그리고 문장은 우리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나는 그 소녀만큼 춤을 잘 추지 못한다. 가끔 as many as 그리고 as much as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문장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We have as many books as we need. many를 쓰게 되면 수를 나타냅니다.
여기 보면 much가 나와 있죠? 이것은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뭐만큼 많은 뭐뭐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as 부분을 빼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we have many books. 우리는 많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덧붙이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음 문장 보세요. They didn't have as much water as we thought. as 부분을 빼놓고 생각하겠습니다. They didn't have much water. 그들은 많은 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as we thought.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문장 보이죠? 이번에는 원급과 연관된 관항적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Had love as fast as possible.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한 혹은 가능한 한 뭐뭐하게. Had love as fast as possible.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았다. as에서 possible 대신에 주어 ca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는 여기 나오는 he죠. 그래서 he can. 그런데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he coul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possible 대신에 he drove as fast as he could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He is as kind as can be. 이 문장은 여기에 kind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kind가 할 수 있는 만큼 kind하다. 그래서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He is as good as dead. as good as 그것은 almost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거의 죽었다. 즉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다음 문장 보세요. He is as brave as any soldier. 명사가 나왔습니다. any를 썼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He is as great a man as ever lived.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가 나면 ever를 씁니다. 어떤 누구누구 못지않게 무엇마다. 그는 어떤 군인 못지않게 용감하다. 즉 최상급의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He is as great a man as ever lived.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 못지않게 훌륭하다. great a man. 요 두 문장은 최상급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명사가 나오면 any, 동사가 나오면 ever를 쓰면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as 다음에 어순입니다. as, 형용사, on, 명사, as의 어순입니다. 문장 보시면 He is as good a man as the woman. 그는 그 여자만큼 좋은 남자다. as, 형용사, 그리고 관사를 그 다음에 씁니다. 그 밑에 있는 문장처럼 as a good man as the woman 이렇게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as 다음에 어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as they could 무엇과 같습니까? 그렇죠. 바로 possible과 같은 거죠. 다음에 as 다음에 형용사 관사의 어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눈에 보입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as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gave detailed a description of the face. 그 얼굴에 대한 detailed, 상세한 묘사를 했다. 즉, 그 얼굴을 상세히 묘사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얼마 동안? for 5 minutes, 5분 동안. 그러는 동안에 while the control group did something unrelated, 연관성이 없는 일을 했다. 피실험자 2개의 집단이 언급됐습니다. 하나는 실험 집단, 하나는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은 강도의 얼굴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5분 동안 했습니다. 통제 집단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실험 방법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ach participant then had to identify the lover from a lineup of 8 similar-looking people. 각각의 참여자들은 그런 다음에 identify, 식별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강도를 구별해야 했다. 어디에서? lineup, 정렬되어 있는 것, 줄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죠. 즉, 정렬되어 있는 8명의 유사하게 생긴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 강도를 식별해야 했다. 선생님이 언급했던 실험 상황 제시형의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앞부분에는 실험 목적이 언급됩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가? 그리고 실험 대상과 방법이 언급됩니다. 누구,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실험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피실험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이 언급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험 결과, 그리고 결론이 언급됩니다. 이 부분까지 실험의 목적, 실험 대상자, 실험 방법 이러한 것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험 결과가 언급되겠죠. 문장 보겠습니다. The participants in the 컨트롤 그룹에 있는 참여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Who performed unrelated task for 5 minutes. 5분 동안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을 수행했던 통제 집단의 참여자들은 Pick the correct person from the lineup 64% of the time. 정렬되어 있는 유사한 인물들로부터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만큼? 64%만큼. Of the time. 그 시기에, 즉 선택을 하는 시기에 말입니다. 선택을 할 때 64%나 올바른 인물을 골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제 집단에서는 64%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the participant who had been recalling all they could of the suspect face picked the correct person just 38% of the time. 선택을 할 때 단지 38%만이 올바른 인물을 골랐다. 성공률이 38%입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어디가 더 높습니까? 강도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세한 언어적인 노력을 했던 실험 집단은 불과 38%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을 했던 통제 집단의 사람들은 64%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실험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은 피실험자들의 서로 다른 반응의 이유 및 의미, 바로 그것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장 속에서 보겠습니다. somehow, 어쨌든 푸시 나와 있습니다. 푸시나 프레이스가 나오면 그렇죠. 장소부사구를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소부사구는 바로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얼굴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언어 속에 두는 것, 즉 언어로 묘사하는 것, 설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 interfere with, 무엇을 방해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Natural facial recognition, 자연적인 얼굴에 대한 인식을 방해했다. Art we all usually excel, 우리 모두가 대체적으로 뛰어난 자연적인 얼굴에 대한 인식을 방해했다. This effect is called verbal overshadowing. overshadow라고 하는 표현은 무색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verbal overshadowing, 언어를 무색하게 하는 것. 이와 같은 효과는 언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불린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 전체 구조를 살펴보세요. 언어적인 연습이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실험을 통해서 언어적인 연습이 우리의 기억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모두가 대체로 탁월한 자연스러운 얼굴에 대한 인식을 언어적인 묘사, 언어적인 설명이 방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 문장 보겠습니다. Contrary to the common assumption about effective memory, blank as image seen earlier, blank recognition afterwards. Contrary to, 뭐뭐과는 반대로, effective memory, 효과적인 기억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seen earlier, 미리 보았던 이미지를 어떠어떠하게 하는 것이 recognition afterwards, 나중에 인식을 어떠어떠하게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 얼굴에 대한 상세한 설명, 묘사,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러운 얼굴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보았던 이미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이 나중에 바로 그것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즉, describing image,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 묘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impede, 손상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중에 인식을 손상시킨다. 인식을 방해한다.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실험 상황 제시형 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